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요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두 정점에서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자, 여기 B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P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점과 이때의 B라고 하는 점은 정점이에요. 즉, 움직이지 않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의 P라고 하는 점은요, 움직이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결론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이때의 P라고 하는 거 있죠. 이때의 P가 그리는 그때의 자취가 결국에는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의 모든 점들은 A와 B에서부터의 거리의 B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좀 그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때 AP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와 그리고 B에서부터 P까지의 이 길이의 B가요.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정하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의 B가요. M 대 N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을요. 제가 편의상 D라고 하고요. 그리고 AB를 연장을 쭉 했을 때 지금 이 원과 만나는 이 점을요. 제가 편의상 또 뭐라고 할 거냐면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P라고 하는 점이 예를 들어서 D라고 하는 점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D라고 하는 점과 일치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D 대 그 다음에 BD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D죠. M 대 N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P가 예를 들어서 D다라고 했을 때 자, 이번에는 만일에 P라고 하는 점이 E라고 하는 점이랑 서로 동일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A에서 E까지의 길이와 그리고 B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E까지의 길이가 결국엔 어떻게 M 대 N으로 일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P랑 E가 서로 같았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볼 건데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우선은 중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선분 A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얘를 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P가 D랑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했었죠. 그럼 이때 D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AB라고 하는 선분의 입장에서는 M 대 N으로 내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D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분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면 반대로 P랑 E가 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P랑 E가 서로 같은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 E라고 하는 것을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결국엔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하는 게요, 지름의 양 끝점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이런 단서가 또 있어야 돼요. 어떤 단서냐면 P에서 D로 이렇게 긋고요. 그리고 P에서 어떻게 해요? E로 이렇게 그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엔 원주각 자체가 결국엔 90도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의를 또 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보여줄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때의 D라고 하는 거, 자,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그때의 길이의 B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AP 이렇게 쓸까요? 편의상 BP 대 그 다음에 PA라고 할게요. PA라고 하는 이 B는요, 지금 뭐랑 같냐면요, BD 대 그 다음에 AD랑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잘 한번 보시면요,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P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삼각형 선상에서 AB랑 지금 만나는 점 D라고 하는 점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B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것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은, 결국에는 내각의 이등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때의 어떻게 이등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PD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이걸 첫 번째,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BP 대 그 다음에 PA. 자, 얘가요, 역시나 외분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BE, AE와 서로 어떻게 해요? 같아야 됩니다. 그 B가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걸 지금 방금 보여줬었죠. 외분점이다, 내분점이다 라고 하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AP를 연장을 해서 이렇게 더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외곽 이등분선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등분선은 또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선분 P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외곽이 이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요 각과 그 다음에 요 파란색 각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ABP라고 하는 요 삼각형에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러한 B가 성립을 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그때의 P2가 의미하는 것은 각 P라고 하는 외곽의 어떻게 이등분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성질 알고 계시죠? 자, 내각 이등분선과 그 다음에 외곽 이등분선. 자, 얘는 어떤 성질이 있죠? 서로 수직입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파란색 각 두 개와 그 다음에 빨간색 각 두 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각의 합이 지금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9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1번과 2번에 의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요런 게 성립을 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죠? 자,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PA 분의 그 다음에 BP. 자, 얘는요 당연히 AD 분의 어떻게 해요? BD. 자, 요 비율이 성립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또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외곽에서는요, 외분점에서는 지금처럼 AE분의 그 다음에 BE가 또 서로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요 녀석은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성립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엔 선분 A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결국에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이것에 의하여 결국에는 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분비와 외분비가 같은 점의 자취다. 뭐 이렇게 어떻게 풀이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끌어낼 내용이 뭐냐면, 자, 우선은 이렇게 가볼게요. 선분 AB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편의상 P라고 한번 할 거고요. AP라고 하는 것을요,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P라고 하는 것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만일에 이 원이 그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 이 원이 B라고 하는 게 A보다 큰 경우에서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A에서 P까지의 길이 자체가 더 길어야지 이 원 자체가 A의 어떻게 오른쪽에 그려진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B라고 하는 게 A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B가 결국에는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B 자체가 결국엔 내분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내분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A, B의 지금 그러니까 B의 왼쪽 선상에서 그래프가, 그러니까 원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차분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P라고 하는 것과 BP라고 하는 것을 각각 B와 A라고 했으나 그때의 B는 결국엔 뭐가 된다? B 대 A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선은 기억이라고 쓸게요. AD라고 하는 것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D의 길이는요, 전체 지금 B 대 A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A 더하기 B 분의 몇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결국에는 B만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 전체 길이 A, B라고 하는 것을요, P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P라고 하는 길이에 이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므로 AD의 길이는 지금처럼 A 더하기 B분의 BP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니은은 BD입니다. BD. 자, 그러면 BD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BD의 길이는 당연히 A 더하기 B분의 그 다음에 AP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귿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B2라고 하는 것의 길이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때는 외분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B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B-A분의 그 다음에 AP가 되겠죠. 자,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혹시 모르시는 분은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끌어내 볼 건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지름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D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D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DB 더하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BE가 되겠죠. BE.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까지 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자, B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BD는 A 더하기 B분의 AP. 그리고 BE라고 하는 것은 B-A분의 또 AP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통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2ABP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지름의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반지름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반지름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ABP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B 대 A라고 하는 그때의 비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공식을 쓰면 된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때의 P라고 하는 것은 선분 AB의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 자체를 의미한다. 자, 선분 A, B의 길이. 자,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좀 하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으면 꼭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뒤에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부터 좀 걸리게 되면은 뒤쪽 설명을 이해를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좀 다시 복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경시나 아니면 중등 그리고 고등 수학에서도 자주 다룬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동일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를 제가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쯤을 한 B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그릴 건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예를 들어서 P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원을 하나 딱 이렇게 해서 그릴 건데, 자,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그리고 AB의 연장선을 쭉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처럼 초록색으로 또 이렇게 그어 봅시다. 그러면 얘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D라고 했었고 얘를 지금 E라고 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중심을요, 편의상 얘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얘가 원에 해당이 되고요. P라고 하는 것은 원주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다시 빨강색으로 한번 그어보면 P에서 C로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중심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를 또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엔 C에서 D까지의 길이와 그 다음에 C에서 P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길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삼각형 CP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냐면 각 BPD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BPD.
자, 그러면 얘 자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어떻게 알파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요 각을요 베타라고 할게요. 자, 옆에다 써드리겠습니다. 각 BPD. 자, 요 녀석을 알파. 그리고 각 BPC라고 하는 것을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삼각형 CPD라고 하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각 CPD라고 하는 이 각이랑 아이고,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또 뭐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CDP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 CPD라고 하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각 CDP라고 하는 각도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각 CDP라고 하는 요 각은요, 어떤 삼각형의 외곽이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자, 얘는요, 각 PAD 더하기 그 다음에 각 APD. 자, 요 두 각을 합한 거랑 서로 같죠. 삼각형 APD라고 하는 요 삼각형에서 각 D의 외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PAD라고 했어요. PAD라고 했으니까 얘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각 APD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파라고 했었고, 각 CDP라고 하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했었으므로 결국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베타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므로 결국에는 얘가 베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똑바로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뭐냐면 요 각이랑요, 이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자, 결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직선 PC라고 한번 해볼까요? PC는 삼각형 PAB의 외접원의 접선이다. 자,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PC라고 하는 게 만일에 접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결국엔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PC가 접선이 되려면 결국엔 삼각형 PB라고 했을 때 자, 요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같다? 자, 접형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접형각? 자, 그래서 자, 여기에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뭐 요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를 제가 편의상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편의상 B라고 할게요. 됐죠? 그리고 P라고 하는 것을 대략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를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P에서 B로 이렇게 그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PB가 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P에서의 접선이 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원의 성질선상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각이랑 접형각, 그러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접형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각이 서로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AP 그리고 PB 그리고 AB라고 하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있는데 이 외접원에 어떻게 해요?
접선이 결국엔 P에서의 접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의 AB라고 하는 연장선이랑 서로 만났을 때 이 점을 뭐라고 한다는 뜻입니까? 결국 얘가 C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점 C라고 하는 것은요, 점 C는 선분 뭐라고 하면 됩니까? AB에 대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반지름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 결국에 CP가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뭐 그었다라고 했을 때, 자, 결국에는 C에서 P까지의 자, C에서 P까지의 어떻게 해요? 이 길이가 결국에는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거죠. 요거요, 요거. 아이고. 자, 이 녀석이 90도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 설명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려워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B라고 하는 길이와 자, 이렇게 쓸게요. CD라고 하는 길이가 서로 곱을 했을 때 얘가 AD와 그 다음에 BC를 서로 곱을 했을 때와 서로 같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B를 뭐 어떻게 그어볼까요? 뭐 이렇게 그어볼까요? 자, 여기를 A,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를 D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와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서로 같고, 서로 같은 게 아니라 서로 곱을 했을 때와 AD와 BC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곱을 했을 때가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결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것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예요. 자, 얘를 만족하는 점 A와 점 C는 선분 BD, 자, BD에 대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자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지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우선은 요 식에서요,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AB분의 그 다음에 AD라고 할게요. 얘는요, BC분의 그 다음에 CD랑 서로 어떻게 해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AB분의 AD랑 그 다음에 BC분의 CD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ABD에서 내각의 이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선이 선분 BD와 만나는 점. 자, 얘를요, 편의상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AB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AD라고 하는 AD와 그 다음에 어떻게 AB의 지금 그때의 B가 BC와 그 다음에 CD랑 어떻게 해요? 서로 같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편의상 그 B가 서로 같게끔 지금처럼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얘가 이 녀석의 각이랑 얘의 각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BC분의 CD도 어떻게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B를 어떻게 만족시키는 것을 삼각형 어디에서요? BCD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긋는 겁니다. 각의 이등분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요 점이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2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각과 요각이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냐면요. BD를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그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림이 좀 그런데요. 자, 봅시다. 이렇게 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었다라고 했을 때 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BD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분점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내분점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AB 대 AD가 서로 그러니까 AB 대 AD의 그 B가 서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B2 대 그 다음에 ED의 B도 서로 같고 그리고 외분에 해당이 되는 결국에는 B 그 다음에 이 외분점까지의 요 거리와 그 다음에 D에서부터 이 외분점까지의 거리의 B가 역시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점 A, E, C 그 다음에 이 외분점을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할까요? 자, 이 H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나는 어떻게 해요?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원 자체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선분 BD에 대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면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질 못했지만 이게 왜 안 그려지지?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뜻이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점상, 이 원상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을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자, 우선은 설명을 우선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우선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A, B, C가 있다라고 합시다. 얘의 내심을 I라고 할게요. 그리고 각 A 내의 방심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이 방심은 I1이라고 할게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요 5라고 합시다. 그리고 I와 I1의 원이라고 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외접원 5가 5의 교점이라고 할까요? P라고 했을 때 AP는 각 A의 내각 2등분선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선분 AP에 대한 아폴로니우스 원이 삼각형 BIC 삼각형 BI1C의 외접원이고 원의 중심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I1의 중점이다. 자,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직선 AP와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 교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호 BC의 중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너무 복잡하죠. 예, 설명한 게. 자,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우선은 원을 하나 딱 그리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한 이 정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연장을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중심이 있고 이렇게 그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 여기를 중심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자, 중심 O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요각과 요각이 서로 같은 각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내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심 I를 이렇게 그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릴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어떻게 요각과 요각이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각이랑 요각도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I가 내심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그 다음에 방심도 그려야 되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방심은 대충 우선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한번 그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얘를요, I1이라고 하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C라고 하는 것과 CD는요, AI와 AD, 그 다음에 ID, 얘가 서로 어떻게 해요? 그 비율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I가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내분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AC라고 하는 것과 C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자,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AC와 그 다음에 CD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데,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요각과 요각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C에서 I까지 어떻게 내심까지 선을 긋게 되면 결국에는 이등분선 아닙니까? 각의 이등분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AC 대 CD라고 하는 이 B는요. AI 대 ID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I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분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분점입니까? AD의 내분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AI1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I1D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I1이 외분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므로 삼각형 ICI1의 외접원은 선분 AD에 대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의 외접원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AD에 대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면 AB 대 BD. 자, 얘는요 AI 대 그 다음에 ID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I도 내분점 됐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AI1과 I1D도 여기에서 I1은 외분점 됐습니까? 그러므로 삼각형 IBI1은 원의 외접원은 선분 AD에 대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자, 따라왔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억과 니은에 의하여 삼각형 BIC와 삼각형 BI1C는요, C1의 외접원도 선분 AD에 대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삼각형 IC 그 다음에 I1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고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곽에 대한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이 90도예요. 자, 동일하게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었을 때 역시나 얘가 90도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각각의 외접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자, 이게 안 그어졌네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림이 좀 각이 좀 맞지는 않는데, 자, 이 파란색 원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대략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C라는 점이 이 파란색 원상에 있고, B도 이 파란색 원상에 있고, I도 파란색 원상에 있고, I1도 파란색 원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만일 그렇다면 이 원상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삼각형 IB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이 삼각형, 자, 요 삼각형도 결국에는 파란색 원에
지금 어떻게 해요?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삼각형 BI1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봅시다.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 교점. 자, 여기서부터요. 내심까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B까지. 그리고 B에서 C까지. 서로 어떻게 해요? 길이가 같죠. 뭐에 의해서요? 맨션의 정리에 의해서요. 자, 그러므로 요 점은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BC의 중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외접원의 이 파란색 원의 중심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파란색, 이 초록색 이 중심에서 I1까지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동일해지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정리를 했었던 이때의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요. I1의 중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의 중점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직선 AP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교점이면서 호 BC의 중점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